안녕하세요. 네, 제가 김훈입니다. 저는 집에 숨어서 글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려고 그러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군요. 어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해안에 오면은 시간이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시간이 올라온 느낌이 들어서 속초에 오면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더 좋군요.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고장에서 사시는 겁니다.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김훈 작가님 책이 아닌 일단 속초의 시인 이성선 시인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네, 김훈 작가님께서 특별히 추천을 해주신 그런 시인님이셔서 이성선 씨는 그 고성에서 태어나가지고 속초에서 사시다가 60살 무렵에 돌아가신 시인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죠. 오신 북토커 분들 중에 살아생전에 이제 시인과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야기 함께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성선 선생님과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늘 걸어 다니셨어요. 길에서 만났을 때 인사를 드리면 굉장히 반가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빙그레 웃으시면서 인사를 받아주셨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적막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절친이셨던 극작가 이반 선생님께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근데 늘 파도 소리에 잠 못 이루면서 힘들어했다고 그래서 학교 결석도 좀 잦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선 선생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랬더니 절대 고독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길에서 만났을 때 느꼈던 적막감이 바로 절대 고독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많은 시집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시를 몇 개 골라왔어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서정시로 쓰셨어요. 청초호라는 시가 있어요. 청초호.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설악산이 물속으로 잠자러 들어가고 나도 집을 가지고 그의 산자락 끝에 내려가 늦도록 시를 쓰다 잠이 든다. 곁에 먼저 고단히 쓰러져 잠든 낮은 집들 항구 도시의 밤 등불은 시간이 깊을수록 깊게 취해 새벽까지 무리를 호화롭게 떨어져 우리의 지붕을 덮어준다. 먼 하늘나라에서도 보이는 작고 일그러진 우리 마을 가난한 꿈의 지붕을 비단보다 더 눈부시게 덮어주는 저녁 등불 이불. 여기서는 속초라는 동네가 아주 작고 일그러지고 가난한 그런 마을로 그려져 있죠. 호수와 하늘이 이렇게 이불처럼 우리 마을을 덮어주고 있구나. 설악산과 동해바다의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 있죠. 그런 거를 아름다운 서정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장에서 아주 일생을 마친 훌륭한 서정시인이죠. 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시인입니다. 오신 분 중에 또 이성선 시인의 좋아하는 시를 또 낭독해 주시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교수님의 생은 이제 별에 대한 시를 많이 쓰셨고요.
지금은 분명히 별이 되어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은 그 별을 보며라는 시를 아시겠지만 그거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사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별을 보며 이성선 내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이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이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별아 어찌하랴? 이 세상 무엇을 쳐다보리? 흔들리며 흔들리며 걸어가는 거리. 엉망으로 술에 취해 쓰러지던 골목에서 바라보면 너 눈물 같은 빛남, 가슴 어지러움 황홀히 헹구어 비치는 이 찬란함마저 가질 수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가난하랴.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김은 선생님 좋아하셔서 다 이렇게 모이셨을 거예요. 선생님께 이렇게 궁금했던 거 평소에 뭐 책 읽고 나서 뭐 들었던 의문점이라던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라던가 있으시면 가감없이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선생님 아마 잘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한 분씩 한번. 저 뒤에. 응. 연필로 쓰기. 이 책에 보면은 그 전쟁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단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이런 이상가족 문제라든지 지금 이게 얽히고 설키는 이 문제가 좀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번 그렇죠. 해봅니다. 청와대에다 물어보셔야죠. 내가 숨어서 글 쓰는 사람이 그런 어려운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상가족 문제는 역시 제 생각에는 정치 경제 문제와 분리를 해가지고 그만 따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가족 면회할 때 보면 막 붙들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끝나면 또 서로 헤어지고. 야, 이렇게 야만적인 세월이 도대체 있나 싶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또 띄워버리잖아요. 그 작별상봉이라 그러대. 마지막 날 만나는 거. 작별상봉이라는 말도 이상하거니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정치 경제와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뭐 그런 문제에 대안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이제 그 관중들한테 혹시 추천하고 싶은 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책을 내가 많이 읽은 사람인데 내가 책을 많이 읽은 거를 난 자랑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나는 그 이상한 책을 봐요. 나는 그 기술 서적도 많이 봐요. 항해사 자격시험 문제 이런 거 봐요. 그리고 소방관 불 끄는 법. 근데 제일 재미있는 것은 역시 항해사 자격시험 문제. 3등 항해사 자격시험 문제. 그거는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기술이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태풍이 파도가 치잖아요. 엄청난 파도, 집채만한 파도는 계속 들어오잖아, 계속.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때 이렇게 인간이 배를 타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 가는가를 써놓은 거예요. 참 아름다운 거죠. 근데 파도가 치면은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 근데 이 파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무서워서 옆으로 대면은 이게 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파도가 배 옆을 때리니까 뒤집어 버리죠.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하냐면은 곧장 들이대야 돼, 배를. 하나씩 타넘어가 하나씩. 파도와 배가 부닥치는 면을 최소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각으로 들이대는 직각으로. 고층 건물에 불이 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선착대예요. 제일 먼저 온 소방대.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인명을 구조해야 되니까
선착 때는 불을 끄는 게 아니고 고가 사다리를 타고 고층으로 들어가서 인명을 수색해서 사람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끌고 다시 고가 사다리에 태워서 내려보내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여러 소방대가 오잖아요. 대원들한테 지시하라. 너는 8층으로 들어가라. 너는 9층으로 들어가라. 그럼 다 들어가야 돼. 그냥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소방대장은 가장 기술이 좋은 강력한 부대를 동쪽에다 배치시켜야 돼요. 바람의 반대 방향에다 강력한 부대를 배치시켜서 이것이 연소에 인화되는 걸 차단해야 돼. 지휘관이 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말로만 내가 할지 할지는 몰라. 하라 그러면 못해.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이상문학상 작품집에 보면은 2004년도 28회 때 선생님께서 화장이라는 걸로 해서 대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저를 탁 잡은 문장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무 궁금해서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추은주.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린 그 사람인지요. 당신에게 들리지 않는 당신의 이름이 추은주. 당신의 이름인지요. 네, 이 문장이 곳곳에 이제 처음과 끝, 중간 곳곳에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어떤 이런 문장을 또 쓰시게 됐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 글을 쓸 때는 내 마음이 지금보다 이렇게 순수하고 맑았던 시절이에요. 그냥 그렇게 쓸 수 있죠. 지금은 못 써요. 지금은. 내가 저걸 쓴 목적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줘야 되겠다는. 부인은 죽잖아요. 암 걸려서 죽는데 그 옆에는 또 이렇게 추운데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있죠. 네. 그리고 저 주인공 오상무. 네. 이건 아주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죠? 썩어 빠진 인간이지. 달고 다른. 근데 그렇게 썩어 빠진 인간의 내면에도 그 아름다운 거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감당해 가면서 이런 그 생로병사의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주겠다고 쓴 건데, 추운주라는 젊은 여성, 이 젊은 여성의 그 생명의 아름다움, 이거를 내가 기어코 묘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젊은 여성의 생명의 아름다움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잖아요. 그거를 묘사해 놓고 거기에는 정말로 그 접근이 안 되는 거다. 남자가 이렇게 접근이 안 되고 이것은 네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그게 넌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 타인, 영원한 완벽한 타인으로서의 남, 그런 거를 쓴 거죠. 쉬운 질문 하세요. 쉬운 질문. 그럼 옆에 계신 분. 네.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다면 또 어떤 주제로 쓰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건 영업 비밀인데. 영업 비밀을 말하고 하니까 인간의 그 야만성,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악, 거기에 또 저항하는 인간,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나의 당대 얘기를 좀 써보고 싶어요. 이제 당대.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써보고 싶은데, 그거는 좀 세월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시대의 얘기를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네, 바로 어제 오늘의 일들을. 가령 그런 우리 동네는, 저는 일산 살거든요. 짬뽕 가게 있는데 짬뽕 24시간 짬뽕 팔아요. 근데 짬뽕 값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11,000원 짬뽕. 그리고 또 3,000원짜리도 있어요. 짬뽕 값이. 그러면 거기 와서 짬뽕을 먹잖아요. 3,000원짜리 짬뽕을 먹어요.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그 어떤 젊은이들이냐면 편의점 알바 끝나서 집에 가는 사람들,
알바 들어가려고 또 출근하는 사람들, 뭐 밤새 대기한 경찰들 집에 갈 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장의 질서라는 거예요. 시장의 합리성.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11,000원짜리를 먹고 돈이 없으면 3,000원짜리 먹어요. 난 우리 동네 짬뽕 값에 이 시대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과연 그런 시장의 자율성이 인간이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마지막 사회의 모습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난 모르겠어요.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를 써보고 싶은데 그게 잘 써질지는 모르겠어요. 비밀을 너무 많이 못 노출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글을 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글이라는 게 선생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내가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은 없었어요. 난 그렇게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 꿈이 오직 하나였어요. 밥 먹는 거였어요. 그 이외에 꿈이 없었어요. 근데 소설 그럼 어느 날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내가 나를 드러내 보려고 나를 표현하다가 보니까는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의도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난 앞으로 내가 얼마 정도 살다가 갈 거 아니에요? 난 작품을 3개만 더 쓰고 가려고 그래요. 3개. 내가 이 나라의 소설가로서 기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일에 대해서 난 아무런 관심이 없어 진짜로. 그러나 그 3편을 나는 온 힘을 다해서 다 하고 가려고 그래요. You always played with passion, no matter what the game. When you took the stage, you shine just like the sun. Oh, that's what I keep asking. And was there anything I could have said or done